오늘 여러분 함께 공부할 주제는 진짜 인간적인 주제이고 이런 거를 우리가 각 잡고 공부해야 연륜이 깊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륜하면은 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연륜이 깊어졌다. 거짓말입니다. 다 그렇지 않고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온전한 경험을 통해서만 연륜이 깊어지는 거지 나이 들어가는데 가만히 있죠? 그럼 여러분 뇌과학적으로 전두엽은 퇴화합니다. 전두엽이 계속 발달하고 발전해야 연륜이 깊어지는 거지 전두엽이 퇴하면은 통제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차일디시 점점 어린애같이 변해요. 절대 연륜 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뭐냐? 친구의 성공이 배가 아프다면. 그러니까 저를 되돌아보면 뭐 배가 아픈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부럽죠. 부럽죠. 특히 어렸을 때는 제 친구들 중에서 누가 저보다 먼저 성공하고 크게 성공했어요. 그러면은 기쁜 마음으로 축하를 해주지만 이렇게 냉정하게 솔직히 저를 되돌아봤을 때 100% 기쁜 마음이었냐? 그렇지는 않아요. 솔직히 부러운 마음도 굉장히 컸습니다. 굉장히 컸어요. 근데 이제는 말 그대로 좀 연륜이 쌓이고 내공이 깊어져서 만약에 우리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우리 독자 여러분들이 성공한다. 과장 1도 없이 120% 기쁜 마음으로 순수하게 제 일처럼 축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부럽고 그다음에 솔직히 말하면은 배가 조금 아픈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 비슷한 업종에서 아니면 비슷한 규모의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기하급수적 성장을 만들어내거나 획기적인 혁신을 만들어낼 때 너무 부럽죠. 특히 그게 동정업계면은 배 아프죠. 이거는 여러분 제가 아직도 연륜이 깊지 못하고 그다음에 내공도 낮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는 친구는 아니네요. 냉정하게 말하면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주제로 같이 공부하고 나시죠? 진짜 연륜 깊어지실 거예요. 너무 좋은 주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위한 최선의 생각에서 한 페이지를 읽어볼 건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어볼 페이지는 유독 필력이 어마어마한 페이지입니다. 여기에 260개의 글이 있거든요. 필력으로만 보면은 이거는 진짜 탑10 안에 들어가는 글이에요. 이따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인생을 위한 최선의 생각은 대국민 필독서예요. 진짜 제가 아무리 양보해도 10번은 읽어보셔야 돼요. 10번 미니멈. 제가 최근 후기 또 가지고 왔거든요. 연결된 후기인데 한 챕터 한 챕터 모두 주옥 같은 말씀이네요. 5권 더 사서 선물하려고요. 제가 몇몇 후기를 봤을 때는 선물 받았다는 후기가 많았고 너무 좋다. 그런 후기도 저는 많이 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후기 읽어보면은 좋은 내용이 많네요. 나이 들수록 가슴에 와닿는 듯 해서 딸한테도 추천해주고 싶네요. 너무 좋은 후기죠. 그렇죠? 극찬이죠. 극찬.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책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후기를 써주신 거니까. 이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은 오스카 와일드가 한 얘기인데 일단 명언이 끝장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나 친구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지만 친구의 성공에 공감하기 위해서는 매우 고매한 성품이 필요하다. 진짜 통찰력 미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거는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한 문장 한 문장이 예술이에요. 고통 앞에 연대는 비교적 쉽다. 이런 표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행은 기준을 낮추고 위로는 우월감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상처받은 사람 앞에서는 누구도 경쟁자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타인의 아픔에는 비교적 자연스럽게 손을 내민다. 하지만 성공 앞의 공감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이것도 여러분 한 단어 허투루 쓴 게 없어요. 이거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그 순간 무의식적인 비교가 시작되고 그러니까 의식적 비교가 아니에요. 무의식적 비교예요. 무의식적 비교가 시작되고 마음 한편에서는 질투와 결핍이 조용히 고개를 든다.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것은 타인의 성취를 자신의 삶과 분리해 바라볼 수 있는 정신적 거리감을 뜻한다. 그것은 생각보다 훨씬 성숙한 능력이다. 이 정신적 거리감을 가져갈 수 있는 게 뭐예요? 성숙한 거예요. 고매함은 감정을 느끼지 않는 데 있지 않다. 부러움이 스치겠죠. 부러움이 스치고 흔들림이 생길 수는 있다.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되게 인간다운 겁니다. 그러나 그 감정에 휘둘려 관계를 왜곡하지 않는데 품격이 있다. 품격의 정의가 뭐냐?
이런 감정에 휘둘려 관계를 왜곡하지 않는다. 이게 만약에 시험인데 품격의 정의를 이렇게 쓰면 100점 만점에 110점 받을걸요. 그렇게 함께 기뻐할 수 있는 태도는 타인을 향한 호의 이전에 자기 삶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된다. 이거는 진짜 뿌리가 엄청 깊은 문장입니다. 그렇게 친구의 성취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면 당신은 이미 내면이 충만한 사람이다. 제가 여기 동그라미 미친 듯이 쳤죠? 이거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타인의 빛이 나를 어둡게 만들지 않았다는 그 평온함이야말로 당신이 마음속 전쟁을 이미 끝내고 오롯이 자신만의 고유한 궤도에 들어섰다는 가장 선명한 증거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보다 성공을 했어요. 성공하면 또 이제 경제적인 부분이 크겠죠. 근데 그런 걸 보고도 나는 흔들리지 않아. 나는 내면이 충만한 사람이야. 그거는 여러분 성공보다 경제적 성공보다 윗단계예요. 그거는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은 경제적 성공보다 더 뛰어난 성공을 스스로 만들어낸 사람이고 이런 시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검증된 사람인 겁니다. 마지막 문단도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를 10번 읽어보시고 이런 거를 낭독해보시고 이런 거를 필사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진짜 내공이 내 DNA에 박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런 표현들을 인용을 해서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삶의 격이 바뀝니다. 격. 이것만 쓸 수 있어도 어디 가서 여러분 야 너 미쳤다 이런 소리 들으실 거예요. 고통 앞에 연대는 비교적 쉽다. 한 단어 한 단어 버릴 게 없어요. 고통 앞에 연대. 그 다음에 그냥 쉬운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쉬운 게 아니라 비교적 쉽다. 진짜 여러분 이거는 허투루 읽을 문장이 없습니다. 이런 거는 최소 10번 읽어보셔야 돼요. 괜히 10번 읽어보라고 추천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위한 최선의 생각은 기획할 때부터 필사집을 같이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건 260개의 글이 있는데 여기에서 1번부터 100번까지는 거인을 쓰다 1권이고요. 101번부터 200번까지는 거인을 쓰다 2권입니다. 그래서 100개씩 필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굉장히 두꺼운 재결 전용 필사집이기 때문에 굉장히 두꺼운 종이를 썼고 그 다음에 사철 제본 여기 옆에 제본을 보시면은 약간 조선왕족 실록같이 해서 되게 멋있어요. 180도 다 펼칠 수가 있습니다. 사철 제본이어서. 그래서 지금 이걸 필사하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그래서 필사하는 요령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은 낭독을 먼저 해보세요. 낭독 그냥 읽지 마시고 아웃풋을 더 적극적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필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천히 하세요. 서두르지 마시고. 저는 여러분 악필이지만 천천히 썼기 때문에 저는 원래 빨리 쓰면 제 글씨의 20% 제가 못 알아보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다 천천히 썼기 때문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사를 끝냈잖아요. 거기서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이 직접 쓴 글을 낭독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왜? 템포가 바뀌어요. 여기 보시면 지켜내는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필사를 하면서 지켜내는 지혜는 템포가 바뀌어요. 그래서 100% 똑같은 글을 읽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글씨를 못 쓰기 때문에 집중해서 봐야 돼. 그래서 더 온전하게 읽게 됩니다. 감정의 소모를 불러일으키는 불필요한 분쟁에서 약간 방심하면 이거 뭐지? 못 읽어요. 저도. 이것도 자신인데 이거 제가 보여드리면은 못 읽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저는 글씨 못 쓰는 거 우리나라 하위 5%이기 때문에 그것도 너무 높게 잡았나? 하위 1%이기 때문에 진짜 열심히 쓴 겁니다, 여러분. 되게 쓰고 나서 뿌듯했어. 나 글씨 좀 늘었는데 하면서. 굉장히 저치고는 잘 쓴 글씨입니다. 여러분 오늘 진짜 예술이었죠. 진짜 예술이었는데 이게 왜 예술일까요? 이 명언이 끝장나기 때문에 그래요. 오스카 와일드의 명언이. 그럼 이 명언은 어디서 왔냐? 거인을 읽다에서 온 거예요. 인생을 위한 최소한의 생각의 뿌리가 되는 책은 거인을 읽다입니다. 여기에는 1400개의 명언이 있고요. 거인을 읽다는 여러분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독보적 1위 명언집이에요. 그냥 압도적 1위 명언집이고 명언집 중에 스테디셀러는 이거밖에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 그냥 명언집이 아니라 영어로 원문으로 쿼테이션을 10만 개 넘게 살펴본 다음에 거기에서 큐레이션한 거여서 깊이가 진짜 따라오는 명언집이 없고 인생에서 여러분 우리는 명언집을 반드시 한 번은 읽어봐야 돼요. 왜? 되게 함축적인 책이기 때문에 함축적인 책은 여러분 많지가 않아요. 시집. 이 정도 빼고 함축적인 책이 뭐가 있을까요? 잘 없어요. 근데 시집은 좀 호불호가 있거든요. 근데 명언집은 여러분 인생에 도움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반드시 한 권은 쓱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렇게 읽으시면 어떻게 되죠? 명언 다 본 다음에 깊이가 어마무시해지고 반대로 읽어도 좋아요. 깊이를 먼저 챙긴 다음에
이렇게 가면 뭐예요? 스펙트럼이 넓어지죠. 그래서 이거는 최고의 하나의 세트다라고 강력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을 위한 최소한의 생각도 너무 좋고요. 거인을 읽다도 너무 좋아요. 둘 다 필사와 낭독에 최적화된 책이니까 그냥 읽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낭독과 필사도 꼭 해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리면서 저는 오늘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